우리가 지금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공론장 논의에 있어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장 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수기성입니다. 우리가 공론장과 수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의라고 하면은 deliberation을 얘기하잖아요. 영어 사전을 찾아오면 consider and discu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원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라틴어를 보면 D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또 깊이, 이런 뜻이 있죠. 또 liberale라고 하는 뜻은 liberty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완벽한 해결에 다다르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어원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신중한 고려라고 할 수 있죠. considerate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집단적 추론입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집단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단적 추론이죠. 세 번째 의미는 합리적 논증입니다.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을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담론과 담론 윤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건데,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또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숙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그 사안에 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과를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한국어에서 이 숙의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좀 곤욕스러워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숙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쓰는 게 심의, 토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의민주주의, 이렇게 다양한 말로 쓰이는데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대표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숙의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심의, 토의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다 영어 deliberation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걸 개괄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숙의라는 말을 쓸 때는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영어 단어에 가장 충실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주로 언론학에서 많이 쓰이고, 신중한 의사소통, 또 심사숙고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함이라고 하는 곳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의라고 하는 말은 심사하고 토의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철학이나 사회학, 정치학에서 많이 쓰는데, 심사,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름을 검토하고 평가함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나중에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심사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 주로 심의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의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우리가 뭐 토의, 토론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함이라는 뜻입니다. 협의, 디스커션을 강조하는 거죠. 주로 정치학에서 많이 쓰고 일상적인 소통, 위에서 수기나 심의가 깊이 생각함에 포커스가 있다면 토의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토의라고 할 때는 토론 플러스 디시전, 그러니까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표현할 때 토의라는 말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수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참여 기회를 주고 결정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고 그 과정이 오픈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게 되고 함께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기를 통해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은 그냥 단순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게 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결속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신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에 필요한 절차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절차와 질서 속에서 토론을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청취하는 것, 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관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시티즌십,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점도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명한 해법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보다 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지역사회의 시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장치 절차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일상적으로 수기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가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장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레퍼런스, 자료, 그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과 관련된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그 소각장의 용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지금 소각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저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같은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 질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론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여 규칙, 운영 규정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논의를 하다 보면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숙련된 진행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궁금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묻고 정확한 대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전문가에게도 하지만 뭐 필요하면 행정이나 국가한테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현대와 같이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온라인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데이터 창고입니다. 뭐 아카이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뭐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소각장에서 폐기된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또 폐기물의 성상이 어떤지, 또 발열량은 어땠는지, 그 열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등에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 창고 같은 것이 마련이 돼야지 사람들이 궁금할 때 가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및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궁금증이라든지 그 진행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얘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론장에서는 검증단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의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역시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공론장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이렇게 문턱이 있는 시설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참여하기 너무 어려운 장소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없죠.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배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공론장에 실제로 면대면으로 실제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론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굉장히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디지털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기를 위한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평등과 포용성이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담론입니다.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과 개방성이죠.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이 갖는 굉장히 큰 잠재력은 이 투명성과 개방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투명성과 개방성 속에서 합리적인 논의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수용성도 생기고 책임감도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지난 시간 자율성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입니다. 이 외부 권력에 의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기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앞서서 숙의라고 할 때 수기의 의미가 원래 딜리버라레라고 했잖아요. 리버라레 하면 리버티라고 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수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유를 위한 자율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존중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논의라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밑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생산적인 결과와 또 합의 도출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기를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존중과 인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으셨나요?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